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형연산자입니다. 사형연산자는 표현의 약분 공부할 때 함께 다루어야 하는 주제인데 예전 강의에서 살짝 놓쳤고요. 더 늦기 전에 보충하려고 오늘 들고 왔어요. 우리가 전에 표현의 약분에 대해 배웠던 내용을 쭉 한번 되새겨 보죠. 표현의 약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가약 표현이든 적당한 기저 변환을 하면 기약 표현의 직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지간한 물리 문제에서는 유니터리 표현만 다루어도 별로 문제가 없고요. 유한군의 기약 표현의 종류가 유한계라는 사실도 배웠죠. 그 수는 군의 차수보다 크지 않고요. 표현의 지표라는 개념과 유니터리 함수의 내적 개념을 활용하면 약분 과정에서 어느 기약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또한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주어진 가약 표현의 지표를 계산하고 미리 준비해둔 모든 기약 표현들의 지표를 나열한 다음 유니터리 함수들 사이의 내적 계산을 하면 각각의 기약 표현이 몇 번 참여하는지 바로 나오죠. 그 배경에는 위대한 직교성 정리의 따름 정리인 지표의 직교성 정리가 있고요. 지표가 매우 유용하기는 하지만 지표 계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정보도 있는데요. 처음에 주어진 가약 표현의 행렬 형태와 약분을 마친 후 기약 표현들로 구성된 행렬 형태 사이에서 기저 변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표 계산 이외에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사형연산자가 바로 이 기저 변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오늘 강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가약 표현의 약분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기약 표현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다루고요. 후반부는 같은 기약 표현이 여러 번 겹쳐 나올 때 서로 다른 겹을 분리하는 작업을 다루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먼저 크게 나누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좀 더 작게 나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전반부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약 표현을 분리하는 방법. 약분하기 전에 가약 표현이 사는 벡터 공간을 V라고 부르고 약분한 후에 서로 다른 기약 표현이 사는 벡터 공간을 W로라고 불러요. 여기서 첨자 로는 서로 다른 기약 표현을 구분하는 이름표라고 보면 되고요. 각각의 기약 표현마다 사용 연산자를 하나씩 도입하고 이름을 P 첨자 로라고 부르는데요. P 첨자 로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B에서 W 첨자 로 쪽으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예요. 사용 연산자의 중요한 성질들을 쭉 읊어볼게요. 서로 다른 사용 연산자를 합성하면 0이 되고요. 같은 사용 연산자를 두 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모든 사용 연산자의 합은 벡터 공간 B 전체에서 항등 연산자가 되어요. W 첨자 로들의 차원의 합은 B의 차원과 같겠죠. W 첨자 로라는 부분 공간은 기약 표현의 벡터 공간인 B 첨자 로의 복제본 N 첨자 로 개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해요. N 첨자 로를 중복도라고 부르고요. 유니터리 표현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W 첨자 로 사이에 직교 관계가 성립하고 각각의 사용 연산자는 에르미트 켤레 대거를 취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용 연산자가 존재한다면 이런 성질들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나열한 것인데요. 군의 표현이 행렬로 주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사용 연산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요? 전에 표현의 지표 공부할 때 배웠던 지식을 약간 변형하면 간단한 답을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D 첨자로는 로 번째 기약 표현의 차원이고요. 카이 첨자로는 지표이고요. 대문자 D는 처음에 주어진 가약 표현의 행렬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사용연산자 구축하는 공식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위대한 직교성 정리에 도달해요. 우리가 전에 표현의 지표의 직교성에 관한 따름 정리를 유도할 때는 행렬의 자취를 두 번 취했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취를 한 번만 취하는 거예요. 이제 가약 표현의 약분 형태를 사용연산자 공식에 대입하고 방금 전에 유도해둔 위대한 직교성 정리의 따름 정리를 적용하면 표현의 약분에 등장하는 여러 블록 행렬 중
로 번째 블록에는 항등 행렬이 남고 다른 블록들은 모두 0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결과는 곧 사용연산자의 기본 성질 두 가지를 보장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사용연산자 공식이 우리가 미리 살펴본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행렬의 자취를 취해서 부분 공간 로 첨자 로의 차원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예상했던 결과가 잘 나와요. 다음으로 에르미트 켤레 연산에 대해 불변인지 확인해 보면 역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성질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골라서 풀어보는 연습 문제로 남겨두고 넘어갈게요. 사용연산자 공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가환군 C2가 가장 쉬운 예시인데요. 전에도 본 적 있는 2차원 가약 표현을 약분할 거예요. 이 예시는 체계적인 이론을 몰라도 대충 눈치껏 기저변환을 찾을 수 있는 예시이지만 굳이 열심히 사용연산자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면 역시나 예상했던 답이 잘 나오네요. 비가환군의 약분은 조금 더 재미있어요. 순혈군 S3의 3차원 표현이 자명 표현과 비자명 2차원 표현으로 약분된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체계적인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살펴본 적이 있는 예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사용연산자 공식을 활용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약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용연산자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기저 변환까지 딱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일반적인 이론을 펼치기보다는 예시를 통해 아이디어를 전달해 볼게요. 방금 전에 본 순환군 S3의 약분에서 두 개의 기약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 공간은 잘 찾았죠? 각각의 부분 공간에서 정규 직교 기저, orthonormal basis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1차원 부분 공간에서는 규격만 맞추면 되고 2차원 이상의 부분 공간에서는 기저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정규 직교 기저를 찾고 나면 기저 벡터들의 성분을 나열함으로써 기저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을 적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간단히 되는지는 일반적인 유니터리 기저들 사이의 변환 규칙으로부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순환군 S3 예시에 대해 계산한 기저 변환 행렬 S가 실제로 블록 대각화를 잘 해줄까요? 예, 물론 잘 되죠. 계산 과정은 여기 요약해 두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2 곱하기 2 블록 행렬이 2차원 좌표 평면 위에 놓인 삼각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각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인 같은 기약 표현의 중복 분리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첨자 로에 해당하는 기약 표현이 작용하는 벡터 공간을 B 첨자 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을 D 첨자 로라고 부르고 중복도를 N 첨자 로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약 표현 하나를 고정해 놓고 보면 W 로의 차원은 N 로 곱하기 D 로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의 목표는 전체 공간 W 로를 B 로의 복제본 N 로 개로 나누는 일인데요.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 돌아가는 단계가 등장할 거예요. 전체 공간 W 로를 N 로 차원 부분 공간인 W 로 첨자 i들 D 로 개로 나누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그려둔 그림에서 세로 방향 나누기와 가로 방향 나누기를 비교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약 표현의 벡터 공간 대문자 B로에 적당히 기저를 선택해서 군의 행렬 표현을 준비했다고 가정해요. 중복도가 n로라는 말은 같은 기저를 n로번 나열해서 전체 벡터 공간을 구성한다는 말인데요. 전체 공간을 n로 개의 부분 공간으로 분해하는 과정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n로 차원 벡터 공간의 기저를 선택하는 문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가 되죠. 유니터리 표현을 다룰 때는 정규 직교 조건을 사용해서 선택의 자유도를 조금 줄일 수는 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벡터 공간 W로를 분해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앞에서 배운 사용연산자 P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주는
Q라는 연산자들을 도입할 거예요. 기약 표현 하나가 주어지면 사용 연산자 P는 유일하게 결정되었는데요. 새로운 연산자 Q는 총 D로 제곱개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 하나, 첨자 IJ를 고정한 후에도 여전히 Q는 연산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Q 연산자 공식의 우변 맨 뒤에 붙은 가약 표현이 연산자의 작용 대상을 명시해주고 있어요. 첨자 IJ의 범위를 감안하면 총 D로 제곱개의 연산자들을 행렬 형식으로 나열한 셈이 되는 것이죠. 행렬의 대각 원소에 해당하는 Q 연산자들만 뽑아서 모두 더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사용 연산자 P가 다시 나와요. P 연산자와 Q 연산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Q 연산자들이 만족하는 직교성을 살펴야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Q 연산자들의 직교성 역시 위대한 직교성 정리의 따름 정리로 볼 수 있어요. 증명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 직교성의 의미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첨자 I와 J가 같은 대각 원소 연산자들은 서로 다른 부분 공간에 해당하는 사용 연산자들이에요. 세분화된 사용 연산자인 QII의 이미지를 WROI라고 부르기로 해요. 여기서 첨자 I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기약 표현의 차원인 D로와 같죠. 각각의 I 값에 대해 W로, I의 차원은 중복도인 N로가 되고요. 대각 원소가 아닌 다른 Q 연산자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역시 증명 없이 결론만 말하면 Q 첨자 I 첨자 J는 W로 I에서 W로 J로 보내는 동형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 Q 연산자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기약 표현의 벡터 공간인 V로의 기전은 미리 선택해 두었어요. 하지만 중복도를 세는 첨자 알파 방향으로 가는 기전은 새로 선택해야 해요. 기절을 유일하게 결정할 방법은 없지만 적당히 정규직교 기절을 선택해 줄 수 있겠죠. 부분 공간 W로 I 여러 개 중 하나, 예컨대 W로 1번에서 기절을 적당히 선택하기로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대각 원소가 아닌 Q 연산자들이 서로 다른 W로 I들 사이에 동형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1번 부분 공간에서 선택한 기절을 다른 부분 공간에서 고스란히 수입해서 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설명을 다시 정리해 보면 W로라는 벡터 공간을 가져다 놓고 Q 연산자의 대각 원소들을 사용해 W로 I라는 부분 공간들로 나누었고요. 그중 W로 1번에서 결정한 기절을 동형사상들을 통해서 다른 W로 I 부분 공간에 전달했어요. 그 결과를 놓고 여기 그림에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입장을 바꾸면 중복도 해소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이론 설명이 제법 길었죠? 뭔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다 하는 느낌을 받은 분들 있나요? 저도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던 중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 계산 연습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어요. 우리가 예시를 들 때면 언제나 가환군 먼저 거쳐서 비가환군으로 넘어갔는데 기약 표현의 중복도에 관해서만큼은 가환군 중에서 좋은 예시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환군의 기약 표현은 모두 1차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P연산자는 곧 Q연산자와 같겠죠. 그래도 중복도 해소를 위한 기저선택 문제는 풀어야 하긴 해요. 바로 비가환군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오랜 친구 순혈군 S3과 다시 인사해요. 중복도가 있는 표현의 약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정규 표현의 약분을 들 수 있어요. 정규 표현의 크기는 군의 차수와 같고요. 표현을 이루는 행렬은 군의 곱셈표로부터 바로 읽어낼 수 있어요. S3의 서로 다른 기약 표현 3개에 대해 P연산자들을 계산한 결과를 여기 쭉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계산해서 비교해 보세요. 무작정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 컴퓨터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아요. 방금 보여드린 P연산자와 달리 Q연산자는 기약 표현의 기저 선택에 영향을 받는데요.
새로 기절을 잡을 필요는 없고 오늘 강의 앞부분에서 도입한 기절을 다시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 나갑니다. 첫째, 위에 제시한 기절을 활용해 Q 연산자 4개를 모두 계산해 보는 거예요. 둘째, 이 연산자들이 직교성을 만족하는지 역시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순혈군 S3을 예시로 활용한 김에 우리가 지난번에 물리 응용으로 다루었던 진동 문제도 다시 살펴보면 좋겠어요. 거기서 등장한 가약 표현은 정규 표현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2차원 벡터 3개를 모아서 6차원 가약 표현을 구성하기는 했거든요. 우리가 전에 눈대중으로 표현의 약분을 거의 다 하기는 했는데요. 물리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보면 회전과 병진에 해당하는 기약 표현이 하나씩 있었고 진동에 해당하는 기약 표현이 2개가 있었죠. 2차원 표현의 중복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물리 문제에는 군과 표현이 주는 수학적 기준과는 별개로 진동수라는 물리적인 기준이 있어서 기저 선택을 사실상 유일하게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계산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은데요. 역시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